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는 대구를 어떤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산업적으로 대구는 어떤 도시냐고 여쭤보면 아직도 이제 밖에서는 대구를 섬유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는 우리 섬유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의 뿌리는 섬유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섬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초기에 밑거름을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섬유가 우리 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제조업에서 지금 섬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조금 남짓 됩니다. 그런 그 사이에 우리 대구가 이 제조 중에서 주력으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우리 전체 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기계 쪽 부품 이쪽이 한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소재 뭐 이런 쪽이 또 한 20% 돼서 우리 대구가 어떤 산업도시냐고 물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섬유도시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도시의 성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중에서 우리 대구는 어찌 보면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대부분 만듭니다. 내연기관이라 하면 가솔린이나 경유를 연소해서 그것을 동력으로 움직여가는 차의 엔진 쪽 부품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자동차 산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보면 이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이 석탄 어찌 보면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그것도 수소 전기 자동차 시대로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자동차에 엔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는 엔진을 대신하는 것이 배터리하고 모터인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리고 자동차를 엔지니어링으로 보면 모두가 이제 사람들이 다 구동을 하고 운전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차가 자율적으로 그냥 주행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자동차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운반수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여가가 이루어지고 엔터테인먼트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이 모든 것들이 이 자동차로 연결되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전자 디바이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는 이제 굴러다니는 컴퓨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운송수단에서 다른 수단으로 이만큼 바뀌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대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과거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면은 조만간 어찌 보면은 세상의 변화를 못 쫓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동차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섬유 지형이 엄청나게 변화하면서 섬유가 우리의 중심 산업으로 위치를 잃어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당장 일자리 부족입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의 부가가치를 열어나고 대구 경제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그는 필수적인 일이죠. 우리가 지금 섬유 중심의 전통 산업 구조를 계속해서 보수해서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해서 5+1이라고 하는 신산업을 육성 전략, 그것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7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꼽아드리면은 이제 분명히 물산업입니다. 워터 인더스트리, 물산업을. 이제 물이란 거는 우리가 그동안 사람이 물 환경을 정말 너무나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이미 된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물이 없습니다. 먹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먹고 버렸던 물을 재처리하고 재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물의 환경 부분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냥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재생하고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산업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우리 대구에서는 염직, 재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물이 필요했고 그 물 환경을 우리가 많이 오염시켰습니다. 한때 구모강은 시커먼 죽음의 강이라고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한 30-40년 동안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대구가 그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해오면서 물산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제가 이어받아서 제가 대구시장이 되어서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고 그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우리 대구에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근거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물산업진흥법을 2018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이제는 물산업을 하려면은 모든 것을 R&D를 개발하고 인검증을 받고 그리고 상용화하고 또 해외로 나가려면은 대구에 와서 테스트하고 대구에 와서 검증받고 그리고 대구에 와서 인증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한국물기술인증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든 물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공공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다가 버린 물 있지 않습니까? 오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거를 재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것은 예외 없이 공기업인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일부 영역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 하면은 해수를 담수화하는 바닷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 거기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물 중에서 아주 하이테크 노리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도로 이 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하고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의 물기업 중에 매출 100억을 넘는 기업이 10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10개가 한 2-3년 사이에. 이건 놀라운 겁니다. 보통 몇 억씩 이렇게 하던 기업들이 지금 100억 이상 기업들로 2-3년 만에 1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기업들이 앞으로 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결국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계에서 물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의 대한민국의 좁은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물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99%가 있는 넓은 세계 시장으로 이제 나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업은 로봇 산업입니다. 저마다 지금 해외에서는 제조 기반들을 우리나라처럼 자꾸 이제 제조 기반이 국내에 있지 않고, 우리 요즘 대기업들 국내 신증설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요. 해외는 지금 자기 나라에 제조 기반을 두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경우가 우리 기업들 불러가지고 미국 안에서 공장 지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전부 생산 기반을 두는 경쟁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야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데로 갑니다. 기업은 코스트는 낮고, 그 다음에 이윤은 더 많고, 규제가 없고, 그리고 노동 환경이 좋고, 이런 쪽으로 기업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라 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으로 나갔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건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로 불러들이려면은 엄청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봇하고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초기 설비는 좀 더 들지 모르지만은 인건비나 코스트 경쟁에서 이기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그 자체로도 산업이 되지만 다른 산업들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앞으로 로봇은 이렇게 갈 겁니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협동 로봇 시대로 갑니다. 로봇만 일하는 것은 아주 한정된 영역입니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영역일 거고요. 그 다음 영역은 사람 대신 자기가 서비스하는 서비스 로봇 쪽으로 갈 거라는 게 저희들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제조 로봇 시대에서 협동 로봇 시대로, 서비스 로봇 시대로 가는 시장을 우리가 대구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우리가 대구가 협동 로봇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협동 로봇과 관련된 많은 실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4년도에 한 40여 개 남짓했던 로봇 기업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02개로 우리 대구에 늘어났습니다. 세계 10대 로봇 기업 중에 5개가 대구에 와 있습니다. 자동차 영역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1이라고 할 때 5개 산업에 플러스해서 스마트 시티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대구의 주력 산업이라는 거는 자동차 산업을 빨리 전기 자동차나 자율형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기술의 발달도 발달이지만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지금 같은 어찌 보면은 화석 연료로 가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 전기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시대로 가는 붐업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우선은 전기자동차 보급률 1위 도시를 만들자. 우리가 그동안은 부품만 생산했지만 완성차도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는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사업의 영역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 이것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아직 하나 못 이룬 거는 이제는 이 전기자동차에서 충전된 전기를 다시 배파는 사업으로 서비스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때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자동차 영역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100km의 테스트 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자율형 자동차는 결과적으로는 이 자율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디서 실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대구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전체 변화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7위 기업의 판도가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상장한 기업 중에 그러니까 제일 큰 기업이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위 기업이 자동차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LNF입니다. 이 LNF가 대구 상장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근데 6위 기업이 또 놀랍습니다. 6위 기업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CI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가속화될 것이고 이렇게 가속화되는 것은 이 변화가 있어야 하면 우리가 혁신의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저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런 신산업 기업들이 지금 크게 봐서 신산업 쪽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660개 정도를 우리가 보습니다. 그런데 이 660개가 전체에 차지하는 이 매출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제조에서 차지하는 것의 한 3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간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공간 혁신입니다. 대구도 지금 이미 이대로 가다 보면은 내가 첫 삶의 터전을 어디서 잡았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도심에 너무나 이 도심에 맞지 않는 시설들을 오래 끌고 있는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혁신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공간 혁신의 작업은 저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시작했던 게 KTX 서대구 역사를 유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통이 되면은 그 역을 중심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4개 있는 하수 처리장은 전부 통합해서 지하로 넣습니다. 통합해서 지하로 넣고 그 위는 공원으로 다 만드는 일은 이미 절차를 밟아서 사업자 선정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대구와 같은 통합 터미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와 이런 시설들을 마중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대구와 서대구 축의 사이는 역사문화 공간입니다. 대구는 시대마다 정말 주어진 소명을 앞장서서 해결했던 창조적인 도시이고 혁신적인 도시입니다. 요즘은 근대 골목으로 알려진 이 도심의 역사 공간들이 그대로 우리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랫동안 이제 숙제로 넘어왔던 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2 군공항과 그 다음에 대구 국제공항을 함께 옮기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이제 최종 부지가 선정돼서 그것을 위한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옮겨가는 공항은 여기가 205만 평입니다. 저기는 464만 평을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확보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간공항이 얼마나 큰 면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우리가 들어설 건가. 그게 이제 대구 경북으로 봐서는 중요한 겁니다. 활주로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활주로 사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 착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의 편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공항은 만들어 짜투리 땅만 남으면 계류장을 만든 게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옮겨가는 공항은 지금 계류장을 21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항공 물류입니다. 얼만큼 항공 물류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공항이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저쪽은 지금 하루 26만 톤 처리 능력을 갖는 공항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면 이제 생산 중심의 경제공항이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조금 우리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만 가지고도 40-50분이면은 우리가 공항에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망들이 다 확충이 됩니다. 지금 구미로 바로 가는 그런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조야동명 북구에서 조야동명을 거쳐서 팔공산 터널을 거쳐서 가면 구리까지 2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공항 전용 고속도로를 중앙고속도로를 확장해서 놓아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는 철도망은 이미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우리 서대구역에서 군위에 있는 공항까지 그리고 거기서 의성까지 가는 대구 경북선 철도라고 하는 게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면은 앞으로 서대구역 세권 개발 과정에서 공항 터미널을 만들면은 아마 우리 많은 대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차를 가지고 공항 터미널 서대구역에 가서 거기서 수속 다 끝내고 차는 거기 놔두고 거기서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군이 있는 공항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과제가 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 영남권 사람들은 강물을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물을 식수로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 강물을 식수로 쓰지 않고는 댐물을, 물론 그것도 이 댐도 강을 막은 거니까, 그러나 댐이라는 것은 식수원 보호구역을 굉장히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강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남권 낙동강을 젖줄로 하고 있는 우리 영남권 시민들은 지금 이 낙동강을 식수로 씁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식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미리 좀 생각했으면은 요즘 댐 건설 불가능하거든요. 식수댐을 만든다는 거 지금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한 40-50년 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준비를 못하고 우리는 대구, 경북도 그렇고 부산, 경남도 그렇고 전부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 유역에는 이 공단들이 하도 많습니다. 이 공단으로 인한 이 물의 위협 부분들이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상존해 있고 이것이 만성적인 지역의 발등으로 오면서 물 문제라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떠안겼습니다.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우리 대구에서 하루에 필요한 이 원수 물량이 한 80만 톤 정도 됩니다. 80만 톤. 우리 하루 대구 시민들이 쓰는 물량이 한 80만 톤 되는데 그 중에 58만 톤은 낙동강에서 길렀습니다. 저 달성에 있는 문산 매곡 시수장에서 58만 톤을 시수를 합니다. 나머지 한 22만 톤 정도는 지금 운문댐이라든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가창댐이나 공산댐 물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 낙동강 물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산 매곡 시수장은 구미공단으로부터 3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1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미공단에서 수질 사고가 나면은 그대로 우리 시수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991년도 페놀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페놀 유칠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2018년도에 가브라 화합물 사태까지 주기적으로 우리가 수질 사고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는 좀 치수원을 구미공단 위쪽으로 좀 옮기자라는 게 한 30년 우리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참 묘합니다. 흐르는 물을 이제 막으면 자기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30년 세월을 우리가 구미하고 좀 갈등하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많이 해결은 되었습니다. 이제 취소원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원을 다변화할게. 왜냐하면 구미는 자꾸 오해합니다. 대구 너가 저 취소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건 물 때문이 아니라 너들 상수원 보호구역 풀어가지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옮기지 않을게. 절반만 당신네의 물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여기서 물을 취수해서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게. 대신 구미공단에서 수질 사고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취소할 수 없으니 그때는 임시적으로 너 해평에 있는 물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다음에 대신 또 당신들이 볼 때 구미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취소하기가 절반인 30만 톤 취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취소 안 할게.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취소원 다변화입니다. 취소원 이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난 6월 달에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하고, 의결하는 전제는 구미시가 동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반대만 하던 구미시가, 구미시장도 찬성으로 돌아섰고, 구미 영향권 지역이라고 하는 해평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 속에서도 반대만 있던 사이에서 찬성 의견들이 일어나서 여건은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지금 조금 정치적 반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권, 구미 정치권에서 좀 반대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해결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큰 틀에서 구미와 대구가 30년 동안 물 때문에 싸워왔던 문제, 우리 대구 시민들이 겪었던 수돗물, 구미공단으로 인한 수돗물의 위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제 만들었다.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한테 오랜 숙제였고, 마지막 숙제는 시청 청사 건립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구조, 공간구조, 그리고 밀린 숙제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저는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 청년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업 유치를 하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게 추풍령 이남으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전부 다 몰리고요. 그 다음에 겨우 이제 충청이 연담화돼서 천안까지는 갑니다. 근데 추풍령 이남 쪽으로 미래형 첨단 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내려옵니다. 왜 안 내려오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키우려면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역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보고 기업들이 오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한 6, 7년 동안, 길게 보면 10년 동안 5+1 신산물 육성한다고 봤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키우려면은 이걸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서 그들이 대구에서 그 기업들의 취직해서 그 기업들을 혁신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미래경제도시 대구 원년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 인재를 키우는 것은 대학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대구시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나서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업마다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맞춤형으로 키워내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협업해서 만드는, 이제 이 작업은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휴스터라고 하는 혁신 이제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5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물 산업 분야, 로봇 산업 분야, 의료 산업 분야, 그 다음에 ICT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 이 5개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입니다. 혁신 아카데미 과정과 혁신 대학 과정인데요. 혁신 아카데미 과정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8개월간 정말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겁니다. 교육할 기간 동안은 생활비도 대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기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기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3기까지 졸업했는데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률이 1기 84%, 2기 77%, 3기 87%였습니다. 그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도 청년들도 만족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기업들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대학 과정은 지금 대학교 3, 4학년 과정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4학년, 3학년, 4학년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의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더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게임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서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전주기적인 환경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동반돼야 인재가 키워지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입니다. 청년들이 길을 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구 청년들,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물론 일자리가 없어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구가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목소리에 기울여지지 않고 자꾸 어른들 식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근데 청년들이 좀 청년 문화라는 청년들이 좀 길을 펴올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길을 불어넣는 도시 되고,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좀 길을 펴고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치러펼 수 있는,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좌절이 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낙인이 되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의 인재도시 대구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하드웨어적 기반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기반을 완성을 하고 여기에서 청년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그 청년들이 대구를 혁신하고 성장하는 그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꿈,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